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K리그 2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대전 수원FC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시티즌은 리그 9승 10무 9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전은 이번 시즌 초반 좋은 기세로 리그 상위권까지 올라갔었지만 시즌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얕은 스쿼드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센터백인 조유민의 부상과 겹치면서 수비진에서의 아쉬운 선발 라인업과 전체적인 경기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경기력의 기복도 심한 편입니다. 광주와 함께 승격팀의 돌풍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대전은 광주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분위기가 많이 내려왔으며 현재는 리그 5경기 동안 2승 1무 2패, 6득점 11실점으로 최악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격진에서의 외국인 용병인 티아고와 레오나르도가 공격진에서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조유민이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 수원과의 경기에서 바로 부상 복귀전을 치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수원의 경우에도 잔류 경쟁과 함께 승점을 쌓아야만 하는 상황인 만큼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팀의 핵심적인 미드필더 가운데 한 명인 배준호의 스토크시티로 이적을 가게 된 상황에서 과연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대전이 수원FC를 상대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티아고의 선제골에 힘입어 앞서 나가나 싶었지만 곧바로 동점골을 내주며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만 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비진의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민성 감독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대전의 수비가 부실하고 특히 집중력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후반기 들어 부진한 이유는 핵심 선수들의 이탈과 그로 인해 얕아진 스쿼드가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대전의 전술이 모든 팀들에게 간파당하며 대전의 공략법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전술 외에 특별한 전술이 없기에 라인을 내려 상대하는 팀에게 많이 고전하는 모습이고 뒷공간이 쉽게 열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은 수원을 상대로 빠른 공수 전환과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며 양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원FC의 불안한 수비진을 괴롭히며 경기 자체는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원도 역습의 전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중원에서의 실수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올 시즌 대전은 홈에서 6승 3무 3패 20득점 19실점으로 현재 홈 5경기 연속 패배가 없고 가장 최근 2경기에서는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원FC는 리그 7승 5무 16패로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FC는 현재 리그 5경기 2승 3패로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매우 높은 실점률을 보유하고 있고 올 시즌 57실점으로 리그에서 독보적인 실점률을 자랑하며 가장 높은 실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원FC는 나름 공격적인 팀이라고 하는데 공격적인 전술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더욱 많습니다. 그래도 현재 수원FC의 에이스는 지난 시즌 수원에 합류한 이승우인데 이승우는 지난 시즌 K리그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수원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초반 공격 포인트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원의 중원부터 공격까지 모두 이승우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팀의 주축 선수입니다. 최근 이승우는 왼쪽 측면 공격수에서 중원에서 더 활약하는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수원 공격의 핵심적인 선수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격 포인트 생산력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 중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비록 팀은 패배했지만 득점을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승우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수원FC의 경기력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로페즈의 퇴장까지 겹치면서 승점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주전 공격수 김현과 핵심 센터백 역할을 맡아주고 있는 신세계가 부상으로 인해 교체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문제는 김현의 부상과 라스의 징계 때문에 이승우가 터지지 않으면 공격적인 팀인데도 불구하고 득점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승우의 돌파 능력으로 볼 배급을 해준다 해도 김현과 라스 외 다른 선수는 기대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 많은 악재가 겹치고 원정이라는 단점까지 존재하는데 올 시즌 수원FC는 원정에서 3승 2무 9패 14득점 31실점으로 공수 균형은 물론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최근 원정 3경기에서 2승 1패로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경기 주축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전에게 점유율은 물론 대량 실점까지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승우가 대전의 중원 선수들에게 압박을 받는다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빠른 스피드를 살려 측면에서의 공격도 다부진 모습인데, 측면에 신세계까지 없는 상황이라면 지역 방어의 형태도 흐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에 이번 경기는 불리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수원FC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7승 1무 2패로 수원FC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는 1승 1패로 두 팀 다 자신들의 홈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가장 최근 대결에서는 대전이 홈에서 2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다만 최근 대전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수원도 기복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가지는 것은 대전이고, 양팀 모두 최근 수비가 안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므로 클린시트를 작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의 수비 개선이 단기간 내에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득점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주요 선수들의 전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전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대전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며 다득점의 양상속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대구 강원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대구는 리그 9승 11무 8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구는 최근 길었던 부진을 끊어내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제주와의 대결에서 1대0 승리를 챙겼지만 점유율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운영은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중원 벨톨라의 활약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가 꽤 매끄럽게 가동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 장면은 또 데드볼 상황에서 나오는 등 필드 플레이에서의 결정력이 여전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한 상태입니다. 결국 최원권 감독이 바셀루스에게 혼을 낸 원인인 문전 앞에서의 집중력은 그다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실점 승리를 챙겼다는 사실은 부진했던 대구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신들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수비 후역습 녹아는 전술과 역습 전개 자체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징야, 고재현 정도를 제외하면 문전 앞에서 확실하게 득점까지 이어주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 문제는 대구도 자신들이 구사하는 축구가 공격적인 축구는 절대 아닌데, 강원도 현재 공격적인 전술을 보여주는 팀이 절대 아닙니다. 대구는 이렇게 상대가 자신들과 비슷한 전술 또는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팀에게 있어서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성급하게 라인을 높였다가 선제 실점을 당하는 등 어려운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강원과의 두 번의 대결에서도 1대1 0대0 두 차례 모두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는 홈에서 강원을 상대로는 아주 강한 모습인데 8경기 연속 홈에서는 강원을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 올 시즌 대구는 홈에서 5승 6무 2패 16득점 13실점으로 홈에서는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리그 홈 8경기에서도 연속으로 패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대구가 점유율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격적인 부문에서는 확실히 강원의 공격진들보다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기에 공격적인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공격으로 전환 시 강원의 지역 방어를 무너뜨리려 높게 라인을 형성하게 된다면 울산과 마찬가지로 강원에게 유자 형태의 라인을 내주어 역습을 통해 실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구는 이번 경기 특별한 부상자 및 이탈자가 없어 다행인 부분입니다. 강원은 리그 3승 12무 13패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길었던 무승의 행진을 리그 최강 울산을 상대로 그것도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는 본래 자신들의 경기력으로 돌아가 1무 1패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간 모습입니다. 윤정환 감독의 공격적인 수비 전략으로 무득점 경기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골을 지키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골을 넣고 잠그는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윤정환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감독인데, 무리하게 팀 컬러를 바꾸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력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고한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하기에 득점의 부재가 심하고 무승부가 많은 만큼 쉽게 승리를 챙기지는 못하는 강원입니다. 그래도 강원은 자신들과 동일하게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팀에게는 늪 축구를 통하여 쉽게 패배하지는 않는 모습인데, 대구를 상대로도 올 시즌 두 차례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원이 필요한 것은 승리를 기록해 승점 3점을 챙기는 것인데, 무승부 그 이상의 기록은 쉽게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강원의 한계입니다.
또한 자신들과 동일하게 공격적이지 않는 팀을 만났을 경우에는 자신들의 공격력이 부족하기에 공격 전개가 쉽게 되지 않고 빌드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팀이기에 수비적인 전술 외에 보여줄 수 있는 전술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 시즌 강원은 원정에서 1승 7무 5패 7득점 13실점으로 원정에서는 단 1승만을 기록하고 있고 득점의 부재가 상당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강원은 자신들이 구사하는 4-3-3 포메이션을 내세워 기본적인 형태로 대구를 상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 팀의 부상자로 이정엽, 윤일록 등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서민우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하며 여러 악재가 존재하는 강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3무 4패로 두 팀이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며 호각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여전히 공수 전반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기력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 과연 원하는 결과물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강원은 포항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무승부를 만들면서 한숨을 돌리는 데 성공하기는 했으나 미드필더 서민우가 경고 트러블에 걸리면서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악재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맞추는 전개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승부라 할 수 있습니다. 두 팀 간의 전력이나 최근 흐름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은 분명 존재하지만 승부처에서는 대구가 강원에 비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줄 여지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대구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상으로 9월 1일 K리그 2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